근데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네. 싶은 게 이 환경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에너지라 하면 여러분들도 매일 공급받죠. 그죠? 뭘로 공급을 받을까요? 우리 저기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다음 또 뭘 하죠? 배설을 해요. 여러분들 배설물은 다행히도 환경에 그렇게 유해하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우리 인체나 뭐 동물도 다 어떤 뭔가를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도 성장하거나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사회가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뜻이 보통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에너지원도 더 보충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에너지를 썼으면 또 무엇이 남을까요? 배설물이 남죠. 네. 어떤 배설물이냐면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면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가 남고 그 다음에 또 그 핵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배설물이 남죠? 핵 폐기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가 존재하려면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원별로 물론 이제 배설물이 다를 뿐이지 그 배설물이 환경에 이제 유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에너지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이 환경은 그렇게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은 문제죠. 네. 그러니까 뭐 앞에 강연과 이제 방금 하신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생각을 진작에 못했을까요? 뭔가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네. 왜 못했지? 왜 못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은 경제성과 이렇게 편의성을 봤을 때는 그 에너지 소스 중에 가장 좋은 에너지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과 편의성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너지를 어때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예비 전력이 굉장히 모자릅니다. 대신 가을이나 뭐 이런 봄, 따뜻한 봄날은 어떨까요? 에너지 많이 쓸까요? 많이 안 쓰죠. 그럴 때는 에너지가 나만 돌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봄이나 가을에 원자력 발전소 끄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꺼져요? 안 꺼지죠. 네. 석탄 화력 발전은요? 덜 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과 그 편의성을 측면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는 설치비도 되게 비싸고요. 아직까지도 경제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그 석탄 화력 발전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생각은 했으나 몸이 안 따라줘서. 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퀘스터 여러분들 질문 키워드 작성해 주시고요. 사실 미세먼지 요인이 국내가 얼마나 되느냐, 네. 중국과 네. 얼마나 우리가 비중의 요인이 있느냐라는 네. 게 정말 궁금하고 네네. 그거는 진짜 더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 중국이 몇 프로냐, 뭐 한국이 몇 프로냐 누구도 몰라요. 그걸 알면은 벌써 이게 다 나왔죠. 그러니까 설왕설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이렇게 찝을 수는 없지만 중국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는 최근에 과학자들이 잡았어요. 뭐냐면 그 중국 춘절에 폭죽을 엄청 터뜨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1월 말쯤이죠, 매년. 그때 폭약의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그
그 칼륨 있죠. 예. 칼륨 성분이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중국발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 그런 말이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동쪽 해안가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더라. 네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정치 질문이네요. 외교부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이제 저도 중국에서 안 살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짓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도시에다가는 이제 지었던 공장이나 그런 발전소를 이제 좀 해안으로 좀 몰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대응할 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만 다 해결한다 이건 아니죠. 근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분들은 윗분들께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뭐 재미난 사실이 역시 대륙의 기질이어서 도시에 100m 이상의 큰 탑을 지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공기청정기를 지으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중국 나름 대륙적인 방법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생산 공장이라는 제조 공장 같은 경우 아니면 광업 같은 경우에 분진이 많잖아요. 네. 분진과 미세먼지의 어떤 차이점.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분진은. 예, 근데 학술적으로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에어로졸은 그렇게 이제 10마이크로 이하의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부유물인데, 어디에 부유물이냐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분진은 그런 작업장 내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불착을 한 채굴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생성되는 그런 먼지죠. 그러니까 공업용 먼지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분진 같은 경우는 작업장 환경만 잘 하면, 집진 설비라든가. 예, 집진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잘 환풍 마스크하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아직 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도농복합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네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옥이나 주택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막다뜨려서 생활 안에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 같은 주부들이, 엄마들이 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좋은 주부로, 좋은 네. 엄마로 남으려면 도대체 네. 뭘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와 환경은 이제 우리가 떼낼 수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바꾸지만 실제 가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에너지 절약이죠. 에너지 절약을 하면 당연히 석탄 화력 발전도 좀 적게 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뭐 우리나라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엄마들이 그런 노력만 해주셔도 작은 노력들이 나중에는 또 큰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이 맑아질 것 같습니다. 운반도 쉽고 설치도 쉬운 태양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탑을 지어서 왜 꼭대기에다가 그걸 할까요? 그런데 왜 비쌀까요? 자, 첫 번째 강연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 네. 있을지, 자, 강연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양 에너지가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로 알겠지만 오늘은 뭐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수동적인 이용 방법.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태양열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열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태양광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말씀드리면, 수동적인 방법은 우리 선조께서 매우 잘 쓰셨던 방법이에요. 뭘까요? 역시 어르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집들 방향이 다 남향이었거든요, 옛날에. 선진국,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시면 집의 방향은 어딜까요? 도로? 집들 방향 다 강방향 아니면은 바다 방향. 네, 그게 북쪽이건 다 상관없이 선진국은 이렇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뭐 보면 항상 그 집의 방향은 시너리, 그러니까 뷰가 좋은 방향으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집 잘못 가면 엄청 추워요, 정말. 근데 남양집은 이 겨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지혜로운 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태양열 방법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죠? 돋보기.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돋보기에서 이렇게 태워보신 적 있죠? 네. 종이 그거예요. 태우셨어요? 아니면 머리카락 태우셨어요? 저는 머리카락 태웠습니다. 그럼 땜빵이 이렇게. 그 돋보기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미국에 이렇게 뭐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상한 기괴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울들이 쫙 동그랗게 돼 있어요. 거울들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그 반지의 제왕 탑처럼 그 탑이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울들이 이제 어디로 바라보고 있냐면 그 탑의 맨 꼭대기층. 그래서 빛들이 다 거기로 한 곳에 집중이 돼요. 우리 돋보기 태웠듯이. 그래서 그 탑의 온도는 1000도 이상에. 네. 그 온도를 이제 물을 끓이든 뭐 터빈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얻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아니 왜 탑을 지어서 왜 꼭대기에다가 그걸 할까요? 그냥 뭐 땅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공기가 적어서. 공기가 적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땅에다 주면 갑자기 사람이 거기 걸어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안전. 네. 그런 게 이제 태양열 발전 방식이고, 태양광은 뜨거운 열이 아니에요. 태양전지의 원리는 우리 반도체 알죠? 반도체가 얘네들이 빛을 받으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빛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어떤 뭐 중간에 어떤 장치를 넣지 않고 전기가 직접 나오는 장치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과 태양광 그 발전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이 중에 셋 중에서 뭐 첫 번째 뭐 남양 좋습니다. 태양열은 우리가 좀 쓰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역은 좀 약간 좀 어렵고, 태양광 발전은 굉장히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설치가 용이하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그나마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이고, 그러나 아까 저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설치가 그렇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는 아직도 이렇게 머나먼 당신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전 태양전지라고 할게요, 그냥 간략히. 이 태양전지는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1954년도에 이게 제대로 된 현대적인 태양전지가 나왔고,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1954년도에 뭐 하셨어요? 그렇구나. 혹시 아버님 거기까지.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나이보다 얘가 좀 더 많네요. 예. 근데 54년도 우리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 전쟁이 한국 전쟁이 언제 끝났죠? 53년도. 우리나라는 54년도 때 뭐 했을까요? 곡괭이 들고 이제 이렇게 그 폐허를 복구했겠죠. 근데 미국은 멋지게 저런 걸 만듭니다. 이 태양전지는 지금 60년 정도 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딱 보시면 검해져. 이렇게 좀 약간 우리 집에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걸어 놓겠다.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떨까요? 이게 잘 휠까요? 아니요, 이게 좀 깨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게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안전에 좀 약간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이게 가격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 가격의 구성을 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제품 가격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또 유지 보수. 그렇죠. 또 운반. 네. 그래서 실제로 가격 구조를 보면 얘는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1와트 생산하는데 얘는 지금 0.3달러 이하예요. 그런데 왜 비쌀까요? 아까 말한 운반, 유지 보수, 뭐 이런 인건비 이런 것들이 10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그러면